이번에 워싱턴에서는 하루 사이에 기록이 2개가 깨졌죠. 나라 빚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돈 5경 원대 중반을 넘어섰고요.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대 중반, 우리 언론 표현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죠. 미국의 재무부가 지갑을 꺼냈는데 오늘은 이 발표의 시간표랑 돈줄 딱 2가지만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끝까지 가시면 여기에 크립토가 왜 등장하는지까지도 한 줄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 먼저 무슨 발표냐? 미국의 재무부가 발표를 하나 냈습니다. 정부가 오래전에 팔아둔 국채를 도로 사들이는 한도를 회당 2배 이상으로 키우겠다. 관련 엄청난 호재성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국채라는 거는 나라가 쓸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이 되사기는 그 만기가 오기 전에 정부가 현금을 주고 미리 회수하는 겁니다. 생활에서 비슷한 것들을 찾자면 상품권이죠. 백화점이 발행한 상품권이 시중에서 자꾸 헐값에 굴러다니게 된다면 백화점이 직접 나서가지고 제값 주고 사주면서 우리 상품권 믿으셔도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건데 지금 미국이 자기 국채를 상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배경은 화요일에 깨진 그 2 기록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상품권 비율로 하면 할인폭이 커진다는 뜻이죠. 돈을 빌려주는 쪽이 이 약속을 예전만큼은 못 믿겠으니 이자를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동에서 이란 관련된 확전 우려까지도 겹치면서 국채를 내다 파는 손들이 많아졌고 여기까지 한 줄로 소화하고 가면은 빚이 사상 최대인 나라가 그 빚 문서의 값을 지키고자 직접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그 사건과 배경입니다. 이제 첫 번째 갈래는 시간표입니다. 이 발표문에는 기간이 적혀 있죠. 다음 달 9일부터 11월 4일까지,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3일입니다. 이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기 한가운데 연방의회를 새로 뽑는 선거인데 이번에 미국 하원 전체랑 상원의 3분의 1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대 조치는 투표함이 닫힌 바로 다음 날까지만 일단 예고돼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 발표를 정부가 시장에 써준 처방전이라고 놓고요. 처방전과 소견서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처방전에 인쇄된 것, 그러니까 발표문에 실제로 있는 내용들은 11월 4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분기 계획을 다시 낸다는 것까지입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선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시장의 거래가 잘 돌도록 돕는 유동성 지원이고요. 다만 그 처방전 옆에 소견서가 여러 장 붙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 측에서는 이 기간이 중간선거 캠페인 막판과 정확히 겹친다고 짚었고 회계법인 RS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엘라스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재무장관의 관심은 물가 안정이 아니라 이 다가오는 선거라고 대놓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견이 힘을 받는 이유가 2가지가 더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번 발표는 자기 계획을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이 미국의 재무부는 이달 초에 이번 분기 되사기 일정을 통째로 내놨는데요. 2주 만에 그걸 고쳐가지고 키웠고 투자은행 제퍼리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이라는 재무부의 오랜 전통을 뒤엎은 급하게 쓴 조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입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 측에서는 국가대표 채권 세일즈맨이 되는 게 내 일이다라고 말을 해왔던 인물이고요. 10년물 금리를 자기 성적표로 삼겠다라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되사기 프로그램도 작년 당시 본인이 필요하면 꺼낼 큰 도구 상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키워왔던 카드입니다. 그 사람이 선거를 11주 앞두고 그 카드를 2배로 키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최근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리플 XRP 중요 타점들 그리고 속보 내용들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촬영 시간, 편집 시간들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전달드리고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전용 정보방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속보 전달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정확한 리플 중요 타점들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또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발표 직후에 30년 금리가 눌리고 10년물이 4.6%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금값은 6월 초 이후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섰는데 TD증권 측에서는 이번 재무부 조치를 금값에 생기를 넣어준 재료로 지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파도가 우리 계좌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 금리 충격에 5.8% 급락했었죠. 매도 사이드카까지도 걸렸습니다. 이 사이드카는 시장이 너무 급하게 움직일 때 프로그램 매매를 잠깐 세워두는 장치인데요. 이번에 시장이 끝나고 나서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자사주 소각까지도 발표하고 간밤에 재무부 발표까지도 겹치게 되면서 이번 오전에는 반대로 급반등하면서 이번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이틀 사이에 브레이크가 양쪽으로 전부 다 걸린 거죠.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이 2개 전부 다요. 이렇게 미국 국채라는 종이의 값 자체가 서울의 반도체 주가랑 코인 계좌까지도 한 줄로 묶여 있다는 게 이번 주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갈래는 이 진통제의 돈줄입니다. 약값이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미국의 재무부는 장기 국채를 사들일 돈을 만기가 짧은 국채, 그러니까 단기 빚을 새로 내가지고 마련을 합니다.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긴 빚을 짧은 빚으로 갈아 끼운다는 거죠. 근데 그 단기 국채를 요즘에 누가 제일 열심히 사주고 있느냐? 여기서 바로 크립토 시장이 등장을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그러니까 한 개의 1달러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코인은 그 약속을 지키고자 손님한테 받은 돈만큼 안전자산을 금고에 쌓아둬야 되는데요. 그 금고를 채우는 게 바로 대부분 미국 단기국채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한 장 팔릴 때마다 미 단기국채가 한 장 팔리는 구조인 셈인 거죠. 그 규모가 이미 국가급입니다. 제일 큰 발행사인 테더는요, 이때 들고 있는 미 국채가 약 200조 원 규모고 나라 국가 단위로 줄을 세워도 18번째쯤이고요. 작년 가을 집계로는 우리나라 정부 보유분까지도 이미 넘어섰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죠. 이 미국의 재무부 쪽 차입지 문제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단기 국채에 의미 있는 수요처로 거론된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센트 재무장관 본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앞으로 우리 돈 2,800조 규모의 미 국채 수요를 새로 만들 수 있다 예측한 게 바로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겠죠. 선거 앞에서 장기 금리를 누리는 처방은 단기 빚에 기대고, 그 단기 빚의 새 큰손은 크립토 진영이다. 리플이 뉴욕 금융당국 인가 아래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도 준비금을 현금과 미국 단기 국채로 채우는 같은 진영에 서 있는 코인입니다. 그 규모는 아직까지 테더의 100분의 1 남짓이겠지만 XRP를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방향성이겠죠. 선거가 만든 유동성의 창은 11월 4일에 닫힐 수 있더라도요, 미국의 재정이 크립토 금고에 기대는 이 공생구조는 그날 닫히는 게 아니라는 거. 단기 순풍과 구조 순풍을 나눠서 보시면은 이번 발표는 앞의 것이고 진짜 이야기는 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선거일까지는 재무부가 장기 금리의 천장을 관리하는 국면이 이어지면서 또 위험자산의 우호적인 물길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발표만으로 금리가 즉각 반응하면서 효과가 확인됐고요. 세워둔 계획들을 2주 만에 키울 만큼 재무부가 다급해졌고, 금리를 성적표로 삼겠다는 장관의 공개 발언 이력이 있습니다. 무배로 키운 이 상황에서요, 그 시한은 중간선거 다음날 11월 4일까지입니다. 규모는 나라 빚의 500분의 1짜리 진통제지만요, 그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국채의 새 큰손으로 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가급 순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의 창은 닫히더라도 재정과 크립토의 공생은 남는다. 이게 오늘의 한 문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11월 4일 이 확대가 조용히 끝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연장돼가지고 사실상 상시 제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주시고, 11월 4일 그날 나오는 발표문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